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학개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까? 이 사람들은 어떤 주식에 투자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증권 예탁결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탑5 50개를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탑5 50개가 뭔지 이거를 좀 조회를 해서 내용을 알면 제가 투자하거나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내용을 봤고요. 이 출처는 예탁결제원의 그 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회를 했습니다. 환율은 1200원을 적용해서 2022년도 3월 14일 기준입니다. 이거요. 1등부터 50등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등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액은 원화 기준으로 제가 컨버팅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달러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달러로 보는 게 아니고 원화로 보는 게 좋으니까 단수 처리를 해보면 14조 원입니다. 보관 금액 기준입니다. 매매 기준이 아니고 현재 보관하고 3월 14일 기준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준이 14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앨런 머스크는 저희 회사에 감사 편지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조회를 해보니까 이 보관한 금액이 개인과 법인을 합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개인과 법인을 분리해 놓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사이트는 미국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탑5 1등부터 50등까지거든요. 그래서 1등이 테슬라고요. 압도적입니다. 14조 원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한 5조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엔비디아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한 3조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도 한 2.6조 정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걸 갖고 있다. 상식적으로 거의 대부분 빅테크 업체 위주로 대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ETF가 4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QQQ. TQQQ는 3배 레벨이죠. 3배에서 이 야수의 심장만이 할 수 있는 투자 방식. TQQQ를 한 1.7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QQ 1배죠. 1배 레버리지는 1.5조. 그 다음에 SPY S&P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1.3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업계의 주식을 모아놓고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SOXL도 한 6,900억 정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1등부터 10등까지가 대부분이 IT와 빅테크 관련 주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중에 압도적인 게 테슬라. 왜 이렇게 테슬라가 나쁜 회사는 아닌데, 테슬라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 엔비디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걸 좀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좀 갖고 있고요. TQQQ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XL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고요. 요 SOXL은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됩니다. 어쨌든 1등부터 10등까지는 이렇다. 그 다음에 11등부터 20등까지 보면 여기도 또 ETF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VOO ETF고요. 루시드 전기차 업체죠. 여기도 한 6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페이스북이죠. 메타. 페이스북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빅테크 업체 중에 중요한 업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5,60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 약 6천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ASML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20%입니다. 안타깝죠? 이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스브로라는 주식인데요. 이 하스브로 주식 구독자 여러분 어떤 주식인지 아신가요? 이게 지금 5,800억 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이 하스브로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 그 젤리 사줄 때 그 메이커인 거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하스브로가 미국의 장난감 제조 판매회사라고 합니다. 판매회사인데 주가의 흐름, 5년 주가의 현재 주가가 한 89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뭐 120달러 갔다가 코로나 때 왕창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장난감 제조 및 판매 회사를 5천억 정도씩 가지고 있을 이게 내용의 회사인가 라는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AMC처럼 그런 회사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조사할 때 좀 색달랐던 주식은 이 하스브로라는 주식이고,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5천억 정도를 갖고 있더라. 이게 좀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주식이 있고요. AMD 주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항공회사죠. 보잉 회사의 주식이 있고, 구글의 클래스 C 우선주죠. 우선주 주식도 한 4천억 정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쉐어의 ETF, QLD ETF죠. 이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어쨌든 이걸 조사하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회사들이 많기는 한데, 독특한 회사는 하스브로라는 회사가 이거 5천억씩 갖고 있다. 좀 납득이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ASML 같은 주식이 6천억이고 디즈니 주식이 지금 4,800억인데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도 되는 회사인가.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의 흐름도 뭐 그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썩 뭐 바람직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 중에 15번째 하스브로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위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21위부터 30위까지 보면 그 세미컨덕터 ETF, SOXL 반도체 관련 ETF죠. 이것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TSML이죠. TSML 대만의 반도체 회사 한 3천억, 3,700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부동산 리츠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리얼티 인컴이 있죠. 리얼티 인컴도 한 3,400억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S&P 500을 추정하는 IVVB, 이것도 한 3천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ETF죠. 또 독특한 거는 이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리튬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원자재 난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한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들 하시다. 이렇게 또 어떻게 실에 맞게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놀라웠고요. 26번째 투자하는 회사가 아이오닉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것도 한 3천억 정도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봤더니 크리스토 먼로라는 회사와 김정상 교수라는 분이 출자한 양자 컴퓨터 개발 업체라고 합니다. 요런 이제 마크를 갖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회로 생성 최적화 실행을 하기 위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이 김정상 교수라는 교수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출신 과학자로 한국인 과학자 중에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해요. 어쨌든 놀라운 건 여기에 보니까 알파벳, 구글이 전체 주식의 11.38%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투자를 했다면 이제 뭐 대주주에 해당되는데요. 상당히 뭔가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회사에 3천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사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식은 13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할 때 두 개의 회사를 새로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 회사가 하스브로, 두 번째가 아이오닉큐. 처음에 이게 우리 현대에서 만든 아이오닉큐 자동차 브랜드명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엔 노블록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커셔웨이가 있죠. 클래스 A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황금주라고 하죠. 주가가 일주당 5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6억 정도 되죠. 6, 7억 정도 되죠. 그렇죠? 요걸 한 2천억 정도 가지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한 주당 6억씩 갖고 계시는 분, 가는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요. 이 버커셔웨이의 그 분할을 한 주식이죠. 미국은 뭐 액면 분할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분할을 한 주식은 344달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2,700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위부터 보면 배당주의 끝판왕 중에 하나인 AT&T, 미국 통신회사죠. 그 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있죠. 팔란티어 테크닉. 다 이 소프트웨어 업체죠. 그 다음에 나이키,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많이 올라갈 주식 중에 하나로 에어비앤비를 뽑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물량이. 근데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행이 활성화된다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에어비앤비가 많이 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또 배당주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 그 다음에 전기차 업체인 니콜라,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 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엑슨모빌이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인가요? 그 지수에서 얼마 전에 퇴출됐죠.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생각했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엑슨모빌이 2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관심이 갔던 게 카니발. 이 카니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UV 카니발이 아니죠. 이 카니발은 세계 1위 크루즈 업체죠. 왜 여행 다니면 쓰는 여행 다닐 때 탄 엄청난 큰 배 있죠. 이 업체가 장기적으로 뜰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2천억 정도를 또 투자를 하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한 19달러 정도 되는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9달러 정도는 한번 조금 일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바백스, 의약회사죠. 그 다음에 배당주의 하나인 비자,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항공회사 중에 하나인 델타, 그 다음에 소피파이가 있고요. 47번째로 DJS 인코퍼레이티드가 있는데 이 한국에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산 미국의 다산존 솔루션이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1,700억 정도 지금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회사 읽어보니까 네트워크 관련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7등이다. 그 다음에 퀄컴, 그 다음에 어도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아크로바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 통신회사죠. 예, 1등부터 5등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전부 다 빅테크, IT,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그런 테크 기업의 주식들을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많다.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1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또 대부분 IT 회사고 중간중간 전통적인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 하스브로라는 회사를 알게 됐다. 그 다음에 21위부터 30위까지는 여기도 대부분 IT와 관련된 회사가 많고, 우리가 배당주로 매월 배당을 하는 리얼티 인컴도 투자 23번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아이오니큐라는 회사도 요번에 알게 됐다. 이거를 3천억씩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제가 자세히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버크셔웨이가 있었고, AT&T. 그래서 보면 주로 배당주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도 사실 이제 배당주가 됐죠. 코카콜라 이런 회사가 들어왔고,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들어왔고, 여행업체 중에 에어비앤비와 카니발이 들어와 있더라. 그 다음에 41위부터는 의약회사도 좀 들어와 있고, 인텔, 델타 에어라인, 그 다음에 아도비, 퀄컴. 사실 이제 이름만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1등부터 50등까지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는 여기에 포함되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